정치 교체를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작년 5월 2일 민주당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 약속드리며 당 대표에 취임한 이래 단 하루도 절박하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난 9개월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며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지금도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저희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것을 깊이 통감합니다. 촛불의 명령으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에게 국민께서는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는 유례없는 큰 승리를 안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고단함을 해결하고 내일의 불안을 털어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민주당은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심화하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유능하지 못했습니다. 뼈아픈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인사검증 실패에도 국민께 제때 제대로 사죄드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에 엄격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께서 요구하고 계신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더 많이 내려놓겠습니다.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첫째,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586이 많은 일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화와 사회 변화에 헌신했고 세 번의 민주정부 탄생과 성공에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이지 기득권이 아닙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공간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역사적 소명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당 정치개혁 투기와 열린민주당 통합 과정에서 합의된 동일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고인물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오는 정치. 그래서 늘 혁신하고 열심히 일해야만 하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도록 굳건한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5선 국회의원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계양구 구민 여러분,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으로 저를 신임해 주셨던 인천 시민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상의드리지 못한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원칙에 따른 공당의 책임입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의 뜻을 받아 책임 정치라는 정도를 지키겠습니다. 공천 포기는 당장 아픈 결정이지만 우리 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 곳의 지역 출마를 위해 준비해 오신 분들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지금까지의 노력과 당을 위한 헌신이 반드시 여러분의 정치 인생의 자양분으로 돌아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오직 4기 민주정부 탄생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세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해도 우리 국회가 적당히 뭉개고 시간 지나면 없던 일처럼 구는 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정치 문화부터 일소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고 자문위가 제명을 결정한 대로 따라야 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김진표 윤리특위위원장과 상의하여
신속히 제명안을 윤리특위에서 처리하고 본회의의 부기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도 국민의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신속히 입장을 결정하십시오. 넷째, 이번 지방선거 2030 청년들을 파격적으로 대거 공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030 당이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취업 시장의 문턱이 더 높아지고 부동산도 폭등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틈타 청년 세대의 내부 갈등이나 조장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갈등을 이용해 이익만 취하려는 작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이 가진 힘을 믿습니다. 2030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만으로도 청년 당사자들은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2030이 당당한 주권자로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체 광역기초위원회 30% 이상 청년이 공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희망을 만들어주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화되고 노쇠한 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2030 중심 당으로 체질 개선을 성공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 더해진다면 국정 운영 능력과 쇄신 능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능력 있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민주당 정부의 어두운 유산입니다. 우리의 오만과 내로남불의 반사 효과입니다. 반성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스스로 기득권을 타파해 정치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검찰 동우회, 운동권 동우회 기득권을 타파하는 새로운 정치 시대로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재단 질문을 받겠습니다. 연합뉴스 김수민 기자님.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그 삼선 초과 금지 조항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야당이 이 안에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당 지도부를 통해서 여야 협의를 통해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YTN 송 기자님. 네, 대표님 YTN 송진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대표님 회견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일각에서 586 용태론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대표님 이번 결정이 뭐 일종의 압박이나 동참하자는 의미라고 해석해도 되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해당 의원님들과 공감대가 마련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무공천의 경우에는 지금 기자회견으로 절차상 확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직후에 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밟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정치는 모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앞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고 압박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최고위원과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표님 매일경제 송승훈입니다. 이번에 당대표직은 좀 유지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님과 이번 그 기자회견 상의하신 내용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질문의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당대표를 유지해서 책임을 다해야죠. 그거 상의한 바 없습니다. 후보도 다 저의 충정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미디어오늘 기자님. 예, 미디어오늘의 조현호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반성과 함께 대안을 이제 내놓으셨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없이 이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 나온 일도 아닌데 이걸 이제 대선 코앞에 두고 또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정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막판에 이런 거 아니냐, 이거 쇼로 그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도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이제 대선 패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지 그 근거가 여론조사 그 지지율 정치 현상이라고 좀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근거를 물어보시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 많이 묻지 마세요. 네, 한 가지는 586 의원님 먼저 답변 들으시고 그 두 그다음 가지 질문하시고. 두 가지만 물어보십시오. 다른 기자분도 있으니까요. 첫 번째 말씀은 평소에 제가 생각해온 것이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 당의 처음부터 지도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도 수많은 배제의 아픔을 겪고 풀뿌리 당원들의 힘으로 기적같이 저는 당대표에 선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이 선거 때가 되니까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라 당대표 된 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주당 간판 빼놓고 다 변화시키자고 노력을 해왔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부동산 관련 의혹 12명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의 조치까지 취해왔던 것은 기자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부동산 종부세 9억에서 10이라고 완화, 양도소득세 9억에서 12억 면세점 완화 문제도 수많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와 청와대의 반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총의 논의를 통해 표결을 통해서 관철시켜서 이 법이 개정됐던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관한 충정 속에 나온 말씀이라고 드리고요.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역사의 취지이고 단지 제가 윤석열 후보를 우리 정부의 어두운 유산이라고 했던 것은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성장한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 정치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의 어떤 잘못의 반사 효과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를 통해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검찰 동우의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고 우리 스스로도 운동권이라는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된 의미에서 검찰 동우회든 운동권 동우회든 이러한 기득권 세력을 해체하고 진정으로 정권 교체를 넘어선 정치 교체를 이재명 후보가 이룰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주요 네. 질문 다 나온 것 같은데 못하신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받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사용. 안녕하십니까. INS24 박정민 기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30%까지 2030 배치하시겠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혹시 지자체장급에서는 혹시 뭐 몇 퍼센트 염두에 두신 거는 따로 있으실지 그런 구체적 내용은 대선 이후에 저희가 지방선거 기획단이 이제 본격화가 될 겁니다. 지금 모든 저희 당 조직이나 이게 대선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 절차도 좀 미뤄놨기 때문에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송영길 네. 긴급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